이제 마지막입니다.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에 대해 살펴볼게요.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도 역시 용어를 자세히 뜯어보면 그 의미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는 전환이라는 뜻이죠. 트랜스포머, 변신하는 로봇. 트랜스 지방, 먹으면 몸 안에서 변이를 일으켜서 몸에 안 좋은 지방. 이처럼 트랜스는 변화, 변이, 변신 등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은 미디어를 바꿔가면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을 뜻하지요. 이 개념은 MIT 공대 교수 헨리 젠킨스가 처음 제시합니다. 반지의 제왕의 피터 잭슨 감독만큼이나 헨리 젠킨스도 만만찮은 오타쿠예요. 다양하게 오타쿠 문화를 섭렵했습니다. 미국에서 오타쿠 혹은 마니아 문화를 선도하는 분야가 판타지와 SF인데요. 판타지는 아까 반지의 제왕 사례로 이미 살펴보았고요. SF 팬덤의 영향력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스타워즈 마니아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그보다는 스타트랙이라는 TV 시리즈의 오타쿠들, 이른바 트레키들이 더 유명합니다. 이들이 좋아하는 스타트랙이 처음 방영된 시기는 무려 1966년. 먼 미래의 우주를 배경으로 우주선 엔터프라이즈호의 모험담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동안 여러 편의 TV 드라마와 영화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부터 인기를 끌었던 시리즈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힘은 단지 작품 때문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오타쿠들이 팬픽션, 팬코믹스 등등의 방식으로 나름의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본 시리즈에 편입되기도 했고요. 헨리 젠킨스는 바로 이 부분에 주목합니다. 전통적인 미디어 시장에서도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는 작품들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영화는 영화대로, 게임은 게임대로, 책은 책대로 따로따로 공유를 하니까 중간중간 이렇게 빈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만들어진 문화 콘텐츠들은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을 적용했기 때문에 영화, 게임, 책 등의 다양한 매체들이 빈 공간을 서로 채워나가면서 거대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간다라는 설명이지요. 바로 이것이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이라고 젠킨스는 설명합니다. 이 설명에 가장 부합되는 사례가 매트릭스입니다. 매트릭스 시리즈의 첫 작품은 1999년에 발표된 영화입니다. 이 작품은 세계 SF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독창적인 세계관을 제시합니다. 현실과 가상 공간이 서로 뒤엉켜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인데요. 어찌 보면 최근 자주 언급되는 메타버스와도 연결됩니다. 이 자리에서 메타버스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 내용은 다음에 따로 살펴볼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매트릭스 세계관은 크게 세 편의 영화가 메인입니다. 1999년에 매트릭스 1편, 2003년에 2편과 3편이 같이 나와요. 최근 매트릭스 4가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영화 매트릭스 1편에서 2편으로 넘어가는 사이의 빈틈을 애니메이션 매트릭스, 게임 매트릭스, 그리고 또 다른 애니메이션 작품이 채워줍니다. 이들이 서로 세계관을 공유하면서 연결되는 서사를 만들지요. 하지만 이렇게만 끝나면 아직도 틈이 많습니다. 이 빈틈들을 팬픽, UCC, 디지털 콘텐츠 등등이 채우게 되는데요. 이러한 전개 방식은 우리 문화 콘텐츠 산업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답하라 시리즈 기억하시죠? 그 시리즈의 첫 작품 응답하라 1997에서 주인공 성시원이 팬픽을 쓰는 여고생으로 설정됩니다. 팬픽션 혹은 팬픽은 단어 그대로 팬이 지은 픽션을 뜻합니다. 이건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특히 서구에서는 SF, 판타지, 추리 등의 장르 서사에서 팬픽션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소 논쟁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가장 많은 팬덤을 거느린 시리즈는 셜록 홈즈입니다. 심지어 팬덤도 지역별로 나눌 정도예요. 영국에서 셜록 홈즈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홈지언이라고 하고요.
미국에서는 셜록 히언이라고 합니다. 이 둘은 서로 경쟁 관계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셜록 홈즈는 시리즈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저자도 이미 사망했고요. 그렇지만 지금도 팬픽션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셜록 홈즈가 주인공인 작품들이 팬들에 의해서 계속 창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셜록 홈즈의 저자 아서 코난 도일 재단에서는 매년 팬픽션을 접수받습니다. 그 중에서 한 작품을 선정해서 올해의 셜록 홈즈 시리즈로 선정합니다. 그러면 이 작품이 또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특이하게 팬픽션이 아이돌 그룹을 중심으로 나왔습니다. H.O.T. 잭스키스에서 시작되었어요. 이러한 연예인 팬픽은 기본적으로 로맨스 장르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니라 멤버 간의 연애예요. 토니하고 강타, 우혁이하고 희준이 이런 식으로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런 특징이 동방신기, 소녀시대, 엑소 팬픽을 거쳐서 최근에는 BTS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좀 오글거리고 내용도 별거 아니지요?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진입장벽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팬픽으로 기본기를 다졌던 사람들이 이후에 본격적인 작품 창작자로 성장하게 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매트릭스 시리즈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된 팬픽션이나 영상이 세계관의 빈틈을 채우면서 매트릭스라는 거대한 세계관을 유기적으로 만듭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팬들 중 일부가 다시 창작자가 돼서 시리즈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이렇게 미디어를 넘나들면서 영화에서 팬픽션으로, 팬픽션에서 만화로, 애니메이션으로, 애니메이션에서 게임으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서사가 진행되는 이른바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이 진행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되고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스토리텔링의 개념과 활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문화 콘텐츠 산업의 대표 분야를 하나씩 배우게 되는데요. 먼저 영화와 TV 드라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가 함께하는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식의 폭이 넓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